6월 5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이 과외 앱에서 다른 회원들도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불안감이 커진 과외 앱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3살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KNN 취재 결과 정유정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회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정이 과외 앱으로 여러 회원들에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접촉한 회원들 가운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은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불안감의 탈퇴러시가 이어지는 과외 앱 업계에서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외 교사의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과외 장소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는 프로파일러가 사건 개요와 성장 배경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면담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초범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가지고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다시 담아오는 정도의 대담성이나 그런 침착성 이런 것을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검찰은 강력범죄 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임산부를 태우고 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고 3번 만에 도움을 받았던 가족 이야기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이들 부부를 향한 돈 없는 악성 댓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남편을 만나서 비난 여론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해운대까지 산모를 태우고 가다 경찰에 호송을 요청했던 권익환 씨. 좀 애가 출산할 것 같아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좀 혹시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요? 119에는 전화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제 차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19에 한번 도움 받아보시죠. 그렇게 2번의 거절 뒤 3번 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 뒤 권 씨는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30km가 넘는 먼 거리의 병원을 고집하면서 경찰을 들러리 세웠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장 많았던 지적이 당시 119를 왜 부르지 않았냐는 것인데 권 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말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5일 이상 남은 상태였고요. 출발할 당시에는 가벼운 진통 정도 왔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119를 부르고 또 병원을 물색하고 또 고위험 산모라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119를 부른다고 병원을 바로 배정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외면한 경찰들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진정을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준 경찰관에 대한 미담을 경찰청에 제보했는데 경찰을 욕먹이기 위한 행동이라 오해받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바로 눈앞에 경찰이 보이는데 그 경찰을 외면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30km 떨어진 해운대까지 간 것은 고급 산후조리원을 노린 이기심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독감 환자들처럼 아무 병원이나 간다고 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특히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개월간의 히스토리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약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가정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독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다니던 병원을 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 씨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사진이나 가족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는 글들이더라고요. 권 씨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 방침을 밝혔고 도움을 거절했던 관할 지구대는 당시 권 씨의 요청은 시민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했습니다. 8월까지는 운영하며 아이들을 받아줄 다른 어린이집을 함께 찾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런 폐원에 아이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밀칩니다. 다른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밀어서 넘어진 아이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확인된 것만 500차례가 넘습니다. 보육교사 2명이 구속 기소, 원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평소 같으면 아이들의 하원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문이 그저 닫혀 있기만 한데요. 아이들을 집으로 바래다줘야 하는 승합차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니던 장애아동은 19명. 아이들을 받아줄 다른 보육기관을 찾지 못한 어린이집과 학부모. 진주시는 일단 8월까진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며 전원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 정지 행정명령도 9월 1일자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1일 교직원 11명이 모두 그만두며 해당 어린이집은 갑자기 폐원했습니다. 원아 12명은 급히 다른 어린이집을 구했지만 7명은 다닐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이 바뀐 아동들의 적응도 문제입니다. 말은 못하는데 애가 잘 때는 이러다 보면 애가 좀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바뀌면서 선생들도 안 갔죠. 어린이집 바뀌어버리죠. 모든 게 낯설거든요. 취재진은 폐원한 어린이집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그동안 서부산은 해운대나 기장에 비해 머무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올여름 부산 송도에 서부산권 최초로 5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 관광지도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끝자락에 자리 잡은 윈덤 그랜드 부산 호텔입니다. 전 세계 9,000개가 넘는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그룹 윈덤의 최상위 브랜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들어섭니다. 모던풍 컨셉의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급 인테리어와 남항대교와 자갈치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올여름 개점하면 부산에서는 9번째, 서부산에서는 첫 번째 5성급 호텔이 됩니다. 정객실 오션뷰로 총 271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객실에서 송도 바다의 빛나는 전망을 보실 수 있고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영도와 원도심 뷰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마린시티 등 5성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마이스 산업이 발전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도 동부산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성급 호텔은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서부산권 관광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커피도시 영도를 비롯해 송도 해변과 다대포 등이 최근 MZ세대의 인기를 끄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고급 숙박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숙소를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숙소들이 일단은 좀 많이 좀 세워진다면은 서구가 좀 더 많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 부산의 관광 지도가 다채로워진 가운데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인사 내용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열린 비프 이사회에서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는 수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번 사태 원인인 조종국 운영위원장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인데요. 잦은 사퇴 권고에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며 오히려 조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몇 주간의 혼란 속에서도 바뀐 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셈인데요. 비프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혁신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준비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준비위원 7명도 기존 비프 이사진으로 꾸려서 셀프 준비위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용관 사단을 견제할 중립적인 외부 인사는 빠진 채 비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진 중심의 이사회 축소판이 된 꼴입니다. 이렇다 보니 혁신위가 쇄신이 아닌 사태 봉합 수준에 그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영화계에서는 혁신위원회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상 처음으로 집행위원장 없이 열릴 전망인데요. 영화계 안팎과 지역사회 요구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태 출발점이 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혁신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철저한 자기 반성을 위해서라도
이용관 이사장과 조종국 운영위원장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치원 담벼락을 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부산 남천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유치원 담벼락을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구청과 경찰서에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 뒤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차량偷리를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등 전국을 돌며 차량偷리를 통해 700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올해 진해 군항제가 2,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대 관광산업진흥연구센터의 올해 군항제 평가 보고에 따르면 군항제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은 1인당 38,900원, 외지 방문객은 1인당 67,300원 정도를 지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내국인의 62%, 외국인의 89%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환경 보존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플라스틱 없는 경남을 위한 퍼포먼스와 참석자들의 대담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경남투자청이 오늘 개청했습니다. 전국광역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경남투자청은 도출연기관인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진주복합혁신센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남투자청은 오는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흐리다가 차츰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부산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낮 기온 27도를 웃돌면서 꽤 더웠는데요. 내일은 2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부산 경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지만 오후에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쪽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4도, 밀양은 27도, 창녕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3도, 양산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